원시 공산제, 고대 노예제. 이렇게 신간의 활동,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 내부 속에서 나왔던 그런 합으로서의 신간을 봤고요. 다음 운동을 한번 볼게요. 굉장히 20년대는요 다양한 활동들이 있어요. 좌합장 운동의 결과로 신간뿐만 아니라 대중운동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대중운동. 자, 이 대중운동 속에 학생운동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학생운동은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 60만세 운동과 광주학생 항일운동입니다. 60만세 운동과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60만세 운동, 광주학생 항일운동. 60만세 운동은요 순종의 인산일. 네, 순종의 인산일. 자, 기억해봐. 고종의 인산일은 어떤 운동? 3.1운동. 순종의 인산일은 60만세 운동. 예, 1926년도에요. 자, 이 순종 인산일을 이용을 했는데요. 예, 바로 사회주의 세력들이 주도했고요. 여기에 민족주의 진영이 도움을 주었다라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60만세 운동이 바로 화살표 잘 보세요. 바로 이 신간의 결성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요 안에는 조선 민흥회가 있겠고 정오회 선언이 있겠고 그리고 신간회로 가는 거겠죠. 요 흐름 잘 봐두세요. 60만세 운동, 조선 민흥회, 정오회 선언 그리고 신간회. 오케이? 자, 신간회 결성됐어. 자, 그 다음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있습니다.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어떤 거냐면 광주에서 나주로 가고 있는 그 통합 기차 열차였어요. 근데 그 안에 일본인 학생도 있고 조선인 학생도 있었던 거야. 근데 옛날에 그 여학생들은 이렇게 머리 댕기를 따잖아요. 댕기를 땄는데 일본 학생들이 이 댕기머리를 잡고 장난을 친 거야. 이 초생진하면서 비하하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장난을 친 거야. 이걸 본 조선 남학생들이 격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주역에 내리고 나서 그 학생들과 대판 싸워요. 이게 집단 난투극으로 확산이 됩니다. 이러면서 주동절이 잡혀가. 경찰서에. 그런데 일본인 학생들은 뭐야? 풀어줘. 조선인 학생들은 잡혀. 뭐야 이거? 이거 봐라. 학생들이 또 얼마나 또 이 순수합니까? 참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식이 전국적으로 이 동맹휴학의 네트워크가 쫙 되면서 3.1운동 이후 가장 큰 민족운동으로서의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전개가 된 거예요.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 11월 3일입니다. 옛날에는 이 날이 그 학생의 날로 불렸던 그런 날인데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나고 전국적 동맹유학이 일어났을 때 바로 이렇게 신간회에서 진상조사를 열고 민중대회를 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60만세 운동, 조선민흥회, 정오회 선언, 신간회, 그리고 광주학생 항일운동. 이 순서를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이 흐름 정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청년운동도 이루어집니다. 뭐 조선 청년 총동맹, 하여튼 총동맹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이때 여러분들 뭐 조선 농민 총동맹, 조선 노동 총동맹, 조선 청년 총동맹 이런 것들이 정말 만들어지면서 그 계층별 이런 어떤 그 독립 단체들이 지금 무수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들. 자, 그리고 소년운동도 전개됩니다. 자, 이 소년운동은요. 특히 천도교에서 중심이 되었죠. 천도교 신자예요. 방정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소파 방정환. 소파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적을 소자에다가 파간 물결파자예요. 아이들에게 그 잔잔한 물결을 일으켜 주겠다. 라고 해서 그 혼을 소파로 지은 겁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 천도교 신자예요. 천도교는 여러분들 어느 종교에서 바뀌었다 이름이 동학에서 바뀐 겁니다. 동학의 핵심적 사상이 뭐예요? 인내천이에요. 사람이 곧 하늘인 거예요. 왜냐? 이 당시에 어린이라고 부르는 그 이름이 없었어요. 독립적인 이름이 없었어요. 늙은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젊은이라는 이름은 있어요. 물론 이제 이 당시 지금 이제 늙은이라고 이름을 부르면 이제 좀 뭔가 좀 이렇게 안 좋은 느낌이죠. 이 당시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늙은이, 젊은이는 있는데 그 다음은 없는 거야. 어린이를 그 당시에 뭐라 부르냐면 아들놈, 딸년,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처음으로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때 만들어요. 이때 처음으로 1922년입니다. 이게 1920. 그래서 지금 2022년도가 바로 어린이날 100주년이 되는 그 굉장히 의미 있는 해거든요. 어린이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 늙은이, 젊은이, 그리고 어린이 이렇게 지금 만든 거예요. 당시 어린이는 어떤 존재냐면 아빠가 술 먹고 오면 그냥 맞는 존재야. 이 아들놈의 새끼, 이 딸년 하면서 막 때리고 막 그래요. 화풀이를 아이들한테 하는 거죠. 얼마나 그러니까 이 천도교에서 사람이 곧 하늘인데 인내천인데 그 어린이도 역시 하늘인데 어찌 함부로 대하느냐라고 하면서 이걸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 날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이 당시 그 잡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어린이 전용 잡지 어린이가 만들어져요. 이때도.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만화 잡지가 있었는데 그게 보물섬이라는 잡지가 있었거든요. 아 정말 그때 생각하면 그 매달 이렇게 나오는 만화 잡지인데 정말 그날 너무너무 기다렸는데 그 연원이 바로 이 어린이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여성운동. 뭐 여성운동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제가 이야기했지만 여성이야말로 어린이와 마찬가지로 차별받는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저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는 남자 집에 와서 아이 낳는 존재. 여전히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게 지금 성종 때, 이 성종이 언제? 이거 한 400~500년 전. 조선 성종 때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어떤 인식 아니겠습니까? 완벽한 차별과 완벽한 인권 유린. 이런 모습들 속에서 여성의 어떤 그 주체성, 자주성을 좀 찾자라고 하는 운동들이 이 전개되는 것이죠. 근후에. 이 근후에는 이제 신간의 어떤 자매단체로 제가 설명드렸죠. 이런 어떤 그 좌우합작 운동으로서의 근후의 활동이 또 이루어지고 있더라. 자, 또 어떤 활동이 있었냐면 형평운동. 형평운동은 뭐냐면 이 백정들이 중심이 되어서 백정은 여러분들 소잡고 고기 잡는 거. 이것도 역시 또 차별에 근거하는 거예요. 형평이라고 하는 건 형은 뭐냐면 이 저울입니다. 이 백정들이 그 고기를 달 때 하는 저울이에요. 평평하게. 그 저울의 무게를 평평하게 만드는 운동이라는 얘기예요. 뭐냐면 백정들의 자식들이 학교에 갔어. 그럼 놀리는 거야. 너 백정의 자식이지 이 천한 것 하고 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1894년 가보개혁을 통해서 이 땅의 신문제는 법적으로 폐지됐습니다. 평등사회로 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은 여전히 차별적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와서 막 우는 거야. 아빠 나 백정집 아들이라고 학교에서 막 선생님들이 애들이 놀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차별하지 말라고 진주에서 출발해가지고 전개됐던 운동이 바로 이 형평운동이더라 라고 하는 거.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 이 대중운동을 관통하고 있는 정신은 바로 차별에 대한 철폐였습니다. 학생들은 민족과 민족에 대한 차별을 중지하라 라고 외친 것이었고, 소년운동은 어린이에 대한 어떤 차별 중지하라, 여성운동은 여성에 대한 차별 중지하라, 형평운동은 백정에 대한 차별 중지하라, 이런 차별을 중지하라는 어떤 사회적 운동이 거세게 1920년대에 전개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죠? 자,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이 1920년 소위 문화운동, 그 정책 과정 속에서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자, 1920년대 또 엄청난 운동이 있죠. 그게 바로 의열투쟁이라는 겁니다. 의열투쟁. 1920년대 의열투쟁은 이제 총을 쏘고 폭탄 던지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대표적인 조직이 있습니다. 바로 의열단이 있습니다. 의열단. 자, 이 의열단은요, 김원봉 단장이 중심이 되었죠. 김원봉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일제강점기에 가장 많은 현상금이 붙었던 인물이에요. 백범 김구가 지금 우리 돈으로 시가 60억 정도가 현상금 붙었습니다. 김원봉은 200억이 붙습니다. 일본으로서는 이 김원봉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바로 이 김원봉이었거든요. 왜? 여기 펑, 저기 펑, 펑펑펑 터지고 있으니 일본으로서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게 바로 의열단입니다. 의열단. 자, 이 의열단은요, 어떻게 싸울 것이냐에 대한 어떤 그 설계도가 바로 이 조선혁명선언에 적혀 있습니다. 이 조선혁명선언을 썼던 사람이 바로 신채호. 방법은 폭력입니다. 폭력에 의해서 일제를 타도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 폭력이 무차별적 폭력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빼앗아 갔던 일본 관리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기관들, 그 기관들이 타겟이 되어서 폭력적 방법에 의해서 그들을 타도한다. 라는 게 바로 이 의열단 조선혁명선언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조선혁명선언이 어떻게 전개되냐면요. 좀 순서를 한번 보면요. 이게 지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지도가 있으면 이렇게 올라온다. 부산, 그 다음에 옆에 밀양 올라온다. 서울로 올라와. 서울로 올라오면 서울에서 이제 남산, 이게 이제 한강이 흐른다. 한강이 이렇게 흐르면 여기 남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산. 요 남산이 이제 여기 이제 조선 총독부가 있었어요. 그 당시는. 예, 조선 총독부. 그다음에 좀 더 올라온다. 그럼 이제 종로. 그리고 요 순서예요. 부산에서 밀양에서 예, 총독부, 그다음에 종로, 예, 그다음에 이제 일본. 그다음에 이제 그 종로 일대에서 또 이제 한번 있었죠. 그게 바로 식사는 이것도 이제 종로 일대예요. 그래서 요런 어떤 요런 흐름으로 우리가 주요 의열단의 어떤 그 활동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쭉 올라와요. 예. 왜냐면 이제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예. 그래서 이 밀양 출신들이 의열단을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남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의거가 올라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김익상의 이 총독부, 예, 총독 폭파 사건. 김익상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영화 그 밀정의 맨 마지막 엔딩 컷에 보면 어느 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조선 총독부를 향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바로 이 김익상을 연상하면서 그 컷을 지금 만든 거거든요. 김익상이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투척한 다음에 빵 터졌죠.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헌병들이 막 쿵당쿵당 하면서 2층으로 조선 총독부 2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이 전기 배선 공사를 하는 걸로 위장을 했었거든요. 김익상이 탁 2층에서 내려오면 헌병들 마주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헌병들 조심하십시오. 지금 이쪽에 지금 엄청난 폭탄이 터졌기 때문에 조심해서 올라가십시오. 네, 하고 내려가요. 그리고 사라져. 와, 이야, 이 사람 대단. 그리고 어디서 등장하냐면 상하이에서 등장합니다. 중국 상하이. 정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인물이 바로 이 김익상이다. 김상옥은 그 영화 그 밀정에서 맨 앞에 장면에 나오죠. 왜 지붕을 타고 다니면서 탕탕탕탕탕탕 쐈던, 정말 이 김상옥은 일대천, 정말 그 조선의 진정한 총잡이, 일본 경찰 1000명과 일대천으로 싸웠던 인물이 바로 이 김상옥이에요. 정말 맨 마지막 한 발은 자신의 머리에 총을 쏘면서 삶을 마감했던 그런 인물이었죠. 전설이에요. 나석주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이 나석주는요, 지금의 그 명동의 롯데백화점, 그 자리가 옛날에 식산은행이 있었던 자리고, 그 옆에 그 명동으로 들어간 입구에 그 지금의 그 외환은행, 지금 이제 하나은행이 됐나? 그럴 거예요. 그 자리가 이제 그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있었던 자리거든요. 맨 처음에 바로 그 롯데백화점 자리에 등장을 합니다. 이 나석주가. 그리고 식사하는 그 자리에 뛰쳐 들어가서 탕탕탕 총을 쏘면서 폭탄을 던졌는데 그 폭탄이 불발이 돼요. 그래서 바로 나와가지고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가서 당시 어떤 토지 문서나 이런 것들이 2층 창고에 있었거든요. 또 물 빡 채워 들어가서 올라가서 땅땅땅 치면서 폭탄을 팍 투척을 하죠.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시가전을 벌이다가 결국은 거기서 또 삶을 마감했던 인물이 나석주입니다. 정말 이 명동 일대를 그냥 한바탕 그냥 들었다 놨다 했던 그런 인물. 그 다음에 이제 김지섭은 이제 일본 황실에다가 폭탄을 던졌던 인물이에요.
이 김지섭이 어떤 인물이냐면 1923년도에 여러분들 관동 대지진이 벌어집니다. 이 관동 대지진이 벌어지는데 정말 그 리히터 규모 7.9예요. 어마어마한 지진이 벌어진 거예요. 도쿄가 그냥 푹썩 내려앉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 일본인들 사이에서 유언비어가 돌아요. 조센진들, 혐오 단어죠. 조센진들이 지금 우물가에 독약을 풀고 있다. 조센진들이 지금 불을 지르고 있다. 조센진 처녀의 치마 속에 폭탄이 들어있다. 이런 소문이 돌아요. 이러면서 일본인들이 스스로 자경단을 만들어가지고 조선인 사냥을 시작합니다. 조선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찍어가지고요. 백주 대낮에 너 1부터 10까지 일본어로 너 읽어봐. 발음이 어눌해.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이렇게 죽인 사람은 6천 명이 넘어요. 백주 대낮에. 단지 식민지 조국의 백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떤 법에 보호받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나가야 했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이야기. 이게 바로 관동 대지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20년대. 이 모습을 김지섭이 본 거예요. 울분에 찬 모습으로 대성통곡을 하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저항 하나 하지 않고 이것이 유야무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라고 해서 일본 황궁에 폭탄을 투척했던 인물, 그 인물이 바로 김지섭. 그것 때문에 결국 감옥에 갇혔고 거기서 삶을 마감했던 인물이 바로 이 의열단원 김지섭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인물들을 또 키우고 있는 건 아닐지, 우리의 교육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한번 좀 뼈저리게 반성해야 되는 그런 시기, 김지섭을 통해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한능검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김지섭,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사람들 단순히 시험 문제 푸는 그 대상으로만 바라봐 주시는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분들은 모든 것을 내놓으셨던 분들입니다. 자, 이 의열단 어떤 이 투쟁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있었는데 사실 이제 20년대 정말 많이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김원봉 이제 이런 활동을 하다 이제 느끼는 게 있었어요. 이 의열 투쟁만으로서는 독립을 찾는데 좀 한계가 있겠다. 왜? 일본 고관을 죽였어. 그럼 그 자리에 또 채워지는 거야. 일본 건물을 폭파시켰어. 그럼 그 자리에 또 태우는 거야. 이렇게 되어서는 이거는 악순환이다. 뭔가 조직이 필요하겠다. 개인적 투쟁이 아니라 조직이 필요하겠다. 당이 필요하고 군대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게 맞겠다. 라고 해서 30년대 들으면요. 노선이 바뀌어요. 의열단 노선이. 자, 우선은 여러분들 이 의열단원들이 어디 들어가면 20년대 황푸군관학교에 입교합니다. 황푸군관학교가 어디냐면은 그 장제스 중국 국민당을 이끌던 그 지도자거든요. 그가 운영하는 어떤 그 학교라고 보면 돼요. 일단 비교하면 이제 중국 육사학교, 중국 육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 김원봉도 들어가요. 많은 걸 배우죠. 많은 걸 배우면서 이후에 이와 비슷한 학교를 만들고 조선인 간부들을 육성에 냈고 그 간부들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민족혁명당을 만들 것이고 그 민족혁명당 이후에 조선의용대를 만들 것이고 그 조선의용대 군대를 통해 가지고 독립운동을 쟁취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 의열단은 노선이 계속해서 바뀌어 나갈 겁니다. 자, 국어에서는요 조선어 연구회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이 조선어 연구회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게 뭐냐면, 감사합니다, 조선어 연구회님. 여러분들 10월 9일 날 한글날 쉬시죠? 이분들 덕분입니다. 그래도 고맙다는 얘기는 해야 되지 않겠어? 하루 쉬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한글날 처음 만드셨어요. 그때 이름은 각야날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한글날에 전신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하루 쉬는 거예요. 10월 달에. 조선어 연구회.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한글이라는 잡지를 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은 어떻게 보면 좀 민족주의 진영에서 좀 많이 활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카프 문학, 이건 이제 사회주의 진영, 이제 리얼리즘이라고 해서 있는 그대로의 어떤 그 문학적인 묘사 이런 것도 중시하는 사회주의 진영의 카프 문학 이런 것도 발달하고 있다. 봐두시면 되고요. 역사 쪽에서는요. 자,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신채호와 박은식이 활동을 하겠네요. 신채호, 조선사 연구초, 조선상고사. 네, 이 조선사 연구초의 난가사상, 이건 제가 앞에 설명드렸죠. 난가사상,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조선역사 1000년의 제1대 사건이라고 이 조선사 연구초에서 쓰여져 있다. 그 다음에 조선상고사에서는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신채호가 답합니다. 역사란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아, 그렇겠죠. 나와 나 아닌 자와의 투쟁의 역사.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는 일제강점기니까 일본과 맞서 싸워야 되니까 역사를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모습들. 박은식은요. 뭘 강조했냐면 국혼을 강조합니다. 혼. 나라가 망했어도 역사만 잊지 않는다면 그 나라의 형체는 다시 돌아온다. 그건 맞아요, 여러분들. 네. 국어하고 역사. 이것만 우리가 잃지 않으면 혹시 나라를 잃었다 할지라도 그 나라는, 그 역사는 다시 돌아옵니다. 혼. 네, 그래서 그것은 이제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 지혈사 뭐 이런 책들이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 진영 내부에서 이렇게 난과 혼 이렇게 정신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 그다음에 영화 나온규의 아리랑, 아까 제가 앞에서 제가 명동학교 설명했잖아요. 예, 여기 이제 뭐 동문이 저 윤동주도 있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예, 아리랑, 정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죠. 그걸 지금도 영향받고 있지 않습니까? 노래 부르고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 박중빈이 이제 새생활 운동을 창시했던 그런 내용들, 요거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천도교 좀 더 보면요, 요 밑에 좀 더 들어갈게요. 여기 땡 찍고 천도교. 천도교가 이 당시에 만들었던 그 잡지 개벽. 그다음에 신여성 뭐 이런 어떤 그 잡지들을 또 발견했고요. 불교 측에서도 조선불교 유신회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 가지고 또 한용운 활동을 했습니다. 뭐 사찰령 폐지와 같은 어떤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다. 각각의 어떤 종교들이 활동하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1920년대 국내의 어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구나. 소위 그 문화 통치 시기에 어쨌든 하나라도 좀 더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